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이번 인선에 국정 방향이 잘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64년 만에 문민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가장 큰 리스크인 만큼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경제 통상 전문가인 조현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정동영 의원을 지명한 데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면서 김정일 위원장과 독대한 경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 출신이 아닌 안규백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불법 계엄에 동원됐던 군을 확실하게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한편 의외의 인사도 눈에 띕니다.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안동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되었습니다.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경북 안동 출신 전직 한나라당 의원을 인선에 포함하는가 하면 전임 정부의 장관도 실력이 좋고 방향이 맞으면 계속 쓰겠다면서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장관 후보자 11명이 발표됐습니다. 눈에 띄는 인사들이 꽤 있습니다. 네 분의 패널은 어떤 인사들이 특히 주목이 되는지 한 말씀씩 짧게 들어보죠. 먼저 서영주 의원님. 네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기업가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그동안 개인적 정치적 어떤 인맥을 좀 토대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전혀 그런 인연들을 고려하지 않고 실용, 그다음에 비관행, 그리고 통합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인데 저는 눈에 띄는 것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단 지명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금 현직 철도 기관사시고요.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는데 오늘도 따지고 보면 철도를 운행하던 그런 후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 노동관계라든지 전반적인 고용노동부의 어떤 그 장관의 인선 자체가 정치인이나 노동계에서 뭔가 좀 일을 했던 사람들로 채워져 왔는데 이번에는 저는 이 현직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장관에 발탁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전반적인 그 평가를 하자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 유임한 거, 그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인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건 없고 포인트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해석이긴 한데 권오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를 끌어안는다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지만 또 본인의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거기도 좀 챙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내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다선 의원으로서 지금 해수부 이전이 굉장히 큰 아젠다잖아요. 그거를 책임지고 맡게 되면은 부산의 민심 또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좀 겨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그 정치인도 한 6명 들어간 것 같고 그거는 사실 우리가 그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 아니면 전직 국회의원들이 좀 더 유리하다는 그런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한 것 같고 배경훈 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전문성을 좀 살린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앞으로 과학기술 이 분야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드컵에는 신인 발굴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선수를 데리고 나갑니다. 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인물, 신인도 좋습니다만은 검증되고 과거의 전력이 있어서 바로 일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동영 장관이 전에 통일부 장관도 하셨고요. 안규백 의원도 국방위원장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송미령 장관은 전 정부의 장관 출신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특별히 눈에 띄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권오을 의원도 뭐 국회 사무총장까지 하셨으니까 충분한 역량이 검증된 분입니다. 즉 이것은 뭐 정치적 고려도 있고 통합적 이미지도 중요합니다만은 당장 바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실용주의 정신이 가장 첫 번째 덕목으로 저는 선택의 기준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계엄 이후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군 출신이냐 아니면 민간인 출신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됐습니다.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선이거든요. 근데 국방위 간사도 하고 국방위원장까지 했습니다. 대체로 국방위원장, 국방위에 들어가는 분들이 대권 주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선 재선들이 그다지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상임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쪽에서 전문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됐을 때 그렇다면 군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민간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국회의원 상임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에 대해서 그립감을 잡을 수 있으면서 또 군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배정한 거 아닌가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국회를 출입할 때 안규백 의원과 여러 얘기를 해봤지만 당내에서도 이게 평민당 1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직자들도 잘 소통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인품이 좋은 편으로 제가 좀 알고 있어서 그 인사가 좀 저 개인적으로나 아니고 그리고 계엄 이후에 이루어지는 계엄 이후에 이루어진 대선 이후에 이루어진 국방부 장관 인사로서는 적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 후보자가 특히 눈에 띈다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미국은 문민 통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민간인이 주로 국방장관을 역임을 하고요. 또 영국도 전통적으로 민간인이 맡는 게 원칙으로 돼 있고 또 독일도 전범 국가잖아요. 따라서 정치에 군이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로 민간인 출신이 국방장관을 하는데 이번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탄생할지 주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덧붙여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군이라는 것이 군 행정이 있고 군 지휘가 있습니다. 군 지휘는 합참 의장이 가지고 군 행정은 국방부 장관이 가집니다. 근데 과거에 김용현 장관 시절에는 군 출신이란 말이에요. 군 행정을 할 사람이 지휘권까지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래서 계엄 당시에 합참 벙커까지 간 겁니다. 즉 군 행정과 군 지휘가 일치되면 쿠데타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분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산 산업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출신으로서 방산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측면도 강조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짚어보고요.